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죠. 31.3%. 나름대로 좀 옳은 조사인데. 예. 여기 공정 같은 경우는 쪼끔 우파에게 우호적인 그런 조사가 많았던 곳이죠. 근데 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 권역에서 40% 밑돌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이중섭 평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엇갈렸다라는 점은 이준석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평가가 이준석에 대한 어떤 이 지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엇갈리면서 지금 이준석의 몸값이 올랐다라는 반증이 지금 되고 있어요. 대통령과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층을 사실 나눠 갖고 있다라는 구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31.3%로 조사했다. 이 조사는 2 주마다 조사를 해요. 2 주마다 조사하는데 2주 전 조사에 비해 2.2%가 하락으로 세가 됐다. 근데 사실 2주 동안의 여론조사 다른 추이를 보면은 20% 대까지 떨어졌던 게 2 주간 있었다 보니까 아마 이 조사에서도 일별로 볼 때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간 이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 봐. 근데 2 주간 나눠서 보니까 지금 2%가 빠진 걸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음. 대구 경북에서만 40% 이상 긍정 평가. 그 외 지역에서는 30% 중반대부터. 음. 그래도 여전히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네요. 대구 경북도 그렇고 부산, 울산, 경남도 그렇고.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10세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 사 45.1. 그러니까 고령층이 확실히 조금 긍정 평가가 많으시고 나머지 연령대도 좀 낮은데, 예, 40대 원래 좌파들이 많다 치고 20 대에서 28% 많이 낮네. 30 대에도 25% 많이 낮네. 이게 2 주마다 조사한다는 걸 감안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9월 첫째 주 때 인제 발표가 되니까 그 상황 그다음에서는 이 조사에서는 이제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로 여기서 나오고 있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상승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밝힌 응답자의 33.5%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2%가 상승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확연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내홍의 원인을 윤핵관이라 바라보는 응답층에서는 90%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이준석에게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응답층에서는 80%가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니까 요 사인이 지금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요 조사에서 흥미로운 게 윤석열 대통령 어 그 윤핵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석 간의 관계를 지금 이 조사에서는 지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 이 '윤핵관이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준석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감안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에게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윤핵관들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거, 이 원인이 이제 갈리면서 사실상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이준석 비토층, 어 이 비토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준석 대 윤석열 그림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준석이 의도했던 거는 이전부터 윤핵관 대 이준석이긴 한데 이준석은 여기서 명분을 얻지만 사실 미디어적인 파워는 이준석 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도가 이준석이 몸값을 키워주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대목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자니 고통스럽고 그거를 이준석에게 사실은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지금 당내에 있지는 않다 보니까 요 지점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다른 데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될 겁니다. 음.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 윤핵관에게 문제가 있다 보는 사람들의 90%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인을 이준석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80%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여기서 강직도에 좀 차이가 있죠. 예.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어떤 강직이 예 이준석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 안에서도 더 약하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확인된다. 이 무슨 말이냐 또 다르게 이제 조사를 또 한번 꼬아 본 거예요. 이게 뭐냐. 이준석의 최근 행보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88.8%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반면 이준석에게 최근 행보에 부정적으로 평가 응답 중에서 51.6%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좀 강직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준석을 긍정적으로 본다 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토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88%면. 반면에 이준석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가능성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준석을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하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직도가 더 약한 거죠 지금. 요 지점도 좀 장기전에선 좀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아. 음.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준석의 경우는 뭐죠 저기 이준석 뭐 지지층들도 있지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때림으로써 이득을 보는 거는 또 민주당일 수 있잖아. 그런데 또 윤핵관들이 이준석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또 헛발질을 하는 것도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이런 우파 내에 이런 이간질이 벌어지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저렇게 싸우게 되면 민주당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 뒷배경에 또 민주당도 역시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게 여론전으로 들어갔을 때 저렇게 지지 강직도가 아무래도 이준석 쪽으로 더 쏠려 있다라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아무래도 여론전의 장기전에서는 '이준석이 유리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층들이 너무 지금 얇아 지금. 음. 너무 얇고 어떤 '이준석을 비토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반증의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하셔야 될 게 이 지지 철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는 거야. 근데 4명 중 1 명이 지금 지지 철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하고 있다 응답 66% 잘하고 있다 30%. 그러니까 적어도 30%대로 일단은 좀 올라오는 분위기는 맞는데 여기에 인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이제 막 거의 바닥에 왔다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사람 중에 이탈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지 여부는 35.7%로 좀 낮아졌다. 4명 중 1 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반대로 돌아섰다고 답했고 25%가 반대했지만 지지하게 됐다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특히 지지해서 반대로 돌아섰다는 응답은 20대 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의 20대 절반 가까이가 지금 지지 철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준석을 건들면서 그 이후에 20 대들의 이탈이 또 가속화된 면이 있고 또 이게 이제 단순히 이준석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국한시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좀 20 대들의 공약들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뭐 사병들 200만 원이라든지 여가부 폐지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어. 근데 이 공약을 지금 안 지키는 거야. 공약을 안 지키고 뭔가 이 후보 시절에 젊은 애들을 이렇게 조금 관심을 끌었던 요소들을 대통령이 돼서는 딱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진척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나 같은 사람들도 "야 좀 기다려 봐. 여가부 폐지 곧 하겠지." 뭐 이랬는데 이게 계속 밀리는 거야. 어. 이게 계속 밀리니까 요런 대목에서는 인제 청년 정종 송 청년 정책에 대한 실종이 한 몫을 또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 대층들의 이탈이 여기에 또 주요한 부분이라서 20대 남성층을 좀 데려올 요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20대 남성층을 데려오려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런 반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여자애들만 위한다.' 이 대목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지금의 인제 그 우파 젊은 층들, 지금 저 사람들이 뭐 좌파를 지지하는 않겠지만 지금 우파 젊은 층들이 말하는 반페미의 이유는 그게 계급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좌파 계급론의 변형된 형태로 이전에는 뭐 프롤레타리안과 부르주아 간의 이런 계급론 가지고 공산주의를 설명했다면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꼬은 거죠. 그게 인제 여자와 남자라는 구조로 바꿔서 남자가 기득권자들이니까 어쩌자 저쩌자 이런 식의 계급론이기 때문에 이걸 우파에서 확실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남자 여자라는 이런 도식에 빠져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그런 계급론을 답습을 한 거고 여기에는 실체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여자들이 보호받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도식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 윗세대들 그러니까 586 뭐 우파나 586 좌파나 그런 거에 이해도가 없어. 그냥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어떤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좀 이해가 있고 어 계급론에 대한 충분한 경을 좀 제시를 하면서 가야 돼요. 또 다른 거는 이제 20대 층에 인제 일자리 문제가 있죠.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어떤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뭐 세금을 낮추면은 이게 일자리가 되지만 이게 너무 느린 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업들을 만나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렇게 좀 채용이나 이런 것도 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지원 정책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또 이렇게 부동산 지원 정책 이런 부분도 청년들을 얼마나 지원할 거냐 이런 것들 많이 예민할 수가 있어. 또 대학교 학비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전체적으로 이 청년들의 뭐 월세 문제나 이런 학비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주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아젠다를 쪼끔 제시하고 끌고 갈 필요는 있다. 근데 너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빈곤해지고 그 부분이 많이 인제 결여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준석 사태와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요. 결국 20대 남성층들은 본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외면당했다.' 지금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의 변화의 방향성 이게 지금 좋은 방향이냐? 매우 부정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안 좋게 바뀌었다라는 거야. 음.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응답이 너무 많다. 이건 이제 시작한 지 3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3 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빨리 판단한 거 아니냐. 이거 이건 좀 지켜봅시다. 이건 그래도 한 1 년은 지켜보자고. 어 그리고 외교 안보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적폐청산 경제 민생 정책은 좋게 바뀐 것 같다. 부정 평가에는 인사 정책, 경제 민생이 좀 안 좋게 바뀌었다. 지적을 하셨어요. 자 정당 지지율도 조금 안타깝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냥 박살이 나고 있네 그냥. 아이고 예. 이거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박살이 나는 것을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이게 또 당은 또 당대로의 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인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먼저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하락이 당의 지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당은 당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국민들을 이렇게 정치 무지층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는 이유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공천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윤핵관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이 일반인 국민들도 윤핵관들을 많이 지적하고 이게 "너희들 솔직히 공천권 계속 유지하려고 그 안에서 이 난리 피고 어떤 지지율이 떨어져도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 이제 확증을 해 주게 된 거지. 왜냐면 권선동 같은 사람이 일은 다 벌려 놓고 아직도 비대위원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바로 요런 지점들은 사람들이 볼 때 공감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진정한 실세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실세가 버젓이 그렇게 책임도 안 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구태고 적폐거든. 요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내재적인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재적인 한계가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냥 책임도 안 지고 거기에 대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손바닥 비비고 싸바싸바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지금 이 정당에 어 퍼져 있는 문화가 돼 버리니까 요 정당을 보면서도 이게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새로운 정치 또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당내에서 문제인 줄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 싸바싸바 해야 되니까 요 부분에서도 이런 실세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점. 이 실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실세가 돼서 계속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인제 이 국민의힘의 별도의 문제점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감안할 때는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하락에는 바로 이런 내재적인 한계 그리고 모순, 딜레마 그리고 잘못된 이런 어 이게 그 권력 다툼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나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파 사람들이나 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은 실망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만연해 있는 고질병이야, 고질병. 특히나 이 윤핵관들을 내가 이전부터 지적했던 게 뭐예요? 얘네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어도 얘네들은 살아남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 정당 지지율도 별 상관이 없어. 자기네들 지역구는 나가기만 하면 당선이기 때문에. 바로 요 지점에서 우리가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애들이 국민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 조사도 있었네요. 윤석열 대통령만 떠오른 이미지에 절망이 1 위, 공정이 2 위, 불공정이 3 위였다고 합니다. 야 별의별 조사 다 한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여기서 절망 1 위, 공정 2 위, 불공정, 갈등, 희망 뭐 이런 이미지였다고 해요. 되게 역설적이네. 공정과 불공정이 2-3위 참 거고 절망이 1 위라는 건 어떤 뜻일지 한번 보죠. 여기를 보면은 절망이 1 위에 올랐다. 왜? 국정 운영에 실망하거나 기대를 접은 상황을 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계속 지지를 응답하는 데에서는 공정이 72.7% 였고 절망은 0.4%인데 계속 반대를 응답하는 데서는 거꾸로 절망이 55% 공정은 0.7 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정이라는 코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극적으로 다른 거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철회한 이탈적인 절망 38, 불공정 20, 갈등 1, 2, 3 요런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사실은 이제 찍었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문재인 때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진취적으로 뭔가를 밀어붙이고 뭔가 이렇게 싹싹싹 일 처리도 잘하고 문재인이랑 확연하게 다르게 그런 문재인 때처럼 뭔가 꼰대적인 느낌이 아닌 확 새로운 걸 열어주길 바랐는데 그게 또 꺾인 거야. 근데 이게 인제 사람들이 문재인 때 이미 느낀 감정이라는 거야. 문재인 때 박근혜 대통령을 뭐 적폐로 뭐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온갖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갖다 붙이고 "우리는 이제 저런 적폐와 결별하자." 이래 가지고 문재인 나왔잖아요. 근데 문재인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 왜냐면 '얘네도 결국 똑같았구나.' 하는 짓 보면 뭐 인사 파동 나오지 또 지들도 무슨 선거 개입이 어쩌니 무슨 댓글 조작이 어쩌니 이러고 막 나와. 뭐 지금 다 수사받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때도 이미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낀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를 기대하고 문재인 찍었는데 새로운 세상은커녕 얘는 똑같잖아.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어 준 거야. 왜냐면 윤석열 사람은 아예 정치인도 아니고 이제 외부 인사니까 하나의 실험이지. 그러니까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르겠지. 했는데 똑같은 거야 또. 바로 요런 점에서의 절망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할 것 같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책사를 누굴 두냐에 따라서 많이 인제 바뀌는 걸 후보 시절에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괜찮은 인제 그 책사를 옆에 두고 또 이게 쪼끔 이미지를 이렇게 개선해 가신다면 저런 전망은 그래도 꽤 그 지수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 볼게요. 자, 호감도 조사에서 여기 또 다른 조사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 호감도가 28.9%, 비호감 66.4%.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셨네. 예.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보수층에서 호감이 57.8%로 비호감보다 높긴 했는데 비호감이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높아. 이거 쪼끔 이거 좀 이거 건희연 김건희 여사님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님이 지금 너무 측근 논란이 많아요. 특히 그런 뭐 팬클럽 회장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사 논란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는 어디 뭐 누굴 데려갔다든지 무슨 필라테스 강사가 뭐 어쨌다느니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이 이런 쪽으로 연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은 그 마치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기가 막 이렇게 영역을 참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그 유경수 여사를 좀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음. 유경수 여사님처럼 이렇게 좀 사회에 좀 잘 안 보이시는 그런 약자들 있잖아. 그런 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이렇게 좀 불치병에 걸려 갖고 치료비가 걱정이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번에 폭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님이 몰래 가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짐도 같이 옮겨 드리고 온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하는 거야. 그래야 '야 저 사람은 생긴 거에 비해서 진짜 다르구나.' 이런 이미지가 구축되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님이 워낙 이게 이미지가 센 외모가 워낙 이렇게 예쁘시고 이게 하지만 이미지는 세거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예측한 그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미지가 구축되기 때문에 저것도 조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그 유경수 여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뭔가 다른 이미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또 그런 활동을 계속 뭐 1-2년 동안 하셔야 돼. 그래야 이 그 영부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초장이 좀 너무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 특히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조금 확실히 좀 그동안의 뉴스들 안에서는 부정적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